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여러분과 이번 시간 자기소개서 최종 점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 다 작성하셨습니까? 자기소개서가 첫 줄이 힘들다는 거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줄이 세 번째 줄 되고요. 세 줄이 다섯 줄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어려운 거지 실은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막상 여러분이 연습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과별 맞춤형 자기소개서 수업도 들으셨었고,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제가 보여드리는 오늘의 사례도 그렇고, 여러분 성장, 성격, 학창, 지원 동기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강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노출이 됩니다. 그런 사례들 보시면서 내가 사실 이걸 표현은 못했었는데 이 사례들이 나한테 되게 적합하구나, 이런 사례도 나랑 되게 비슷하구나,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써보시는 연습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시작은 모방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좀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 최종 점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를 작성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네, 이것은 지원 분야에 자신을 채용해야 되는 그 이유를 구체적 경험과 함께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으니까 당신네 회사에 입사해도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자료가 자기소개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득력 있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어서 그 체크 포인트를 하나씩 좀 점검해 보고요. 이 점검한 후에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나는 이걸 정말 녹여냈는지, 이런 기법을 한 번이라도 한번 써봤는지 되돌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네모를 활용해서 설득력 있게 작성한다. 자기소개서는 뭘 활용해서 설득력 있게 작성하면 좋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거버닝 기법을 활용해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버닝은 어떤 거였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자소서 써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적용한 사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닝으로 작성한 사례는 앞으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낯선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사하게 된다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매일 운동에서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절차를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고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하겠습니다. 셋째, 그래서 동료들과 잘 지내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활용해서 최고의 뷰티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첫째, 둘째, 셋째로서 자신의 역할을 뚜렷하게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거버닝을 쓰시게 되면 글의 가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사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학과 동아리 회장을 맡으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노력했습니다. 첫째, 단체 문자를 학과 학생들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둘째, 학과 학생들이 필수로 수강하는 교양과 전공 과목 수업 시간 전에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행사 날짜를 다시 공지했습니다. 셋째, 이러한 학교 건물에 학생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하고 제작해서 부착했습니다. 자신이 학과의 학생회장으로서 우리 과의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줄글로 길게 쓰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첫째, 둘째, 셋째 방식으로 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구나,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된 거죠. 거버닝은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 쓰실 때 활용해 보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네모를 사용해서 전문성 있게 작성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네모가 뭐죠, 여러분? 맞습니다.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 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단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전공에서 배운 단어들, 전공의 과목들, 여러분이 실습했다면 실습에서 적용했던 단어들을 모두 다 한번 나열해 보시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학교에서 이 친구가 이런 전문적인 활동들을 했구나, 이런 전문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었구나를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 단어 쓰는 방식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단어는 직무와 관련된 나의 전공과 관련된 실습과 관련된 단어들일 수도 있고 내가 직무 분석을 해봤더니 이 직무에는 꼼꼼함이다, 책임감이다, 협조심이다, 협동력이다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 그럼 이런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보여질 수 있도록 작성해 보셔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례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기공사는 중요한 것과 아닌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단력과 실행력 얘기를 했죠.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기술 중 하나인 CAD와 CAM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CAD와 CAM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배운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화해가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직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키워드들을 나의 CAD와 CAM 실력 그리고 나의 적극성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설명하고 있죠. 다음 사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감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소한 10분 전,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10분 전에 도착해서 주방에 위험 있는 부분들을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반 전에 1시간 30분 동안 주방기기 세척부터 바닥까지 꼼꼼하게 하면서 내가 뭔가 준비하는 강점을 길렀습니다. 자, 글 속에 나의 책임감, 꼼꼼함, 그 다음에 준비성이라는 강력한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 같은 개념도 그 숫자를 정확하게 표현해 줌으로써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제 실행했습니다를 보여주려고 노력한 겁니다. 이렇듯이 자소서를 쓰실 때는 구체적 단어, 구체적 숫자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표현해 주시는 것들이 훨씬 좋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네모를 작성하며 시기와 장소와 역할과 과정들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뭐였습니까? 네, 직무 중심으로 쓰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직무의 전문성과 나의 직무의 탁월함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뭘 써야 합니까?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야 되죠. 자기소개서가 경험 없이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서 경험을 주저리 나열식으로 쓰게 되면 어떤 사람의 눈에도 잘 안 들어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경험을 작성하실 때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되 경험을 쓸 때 제가 추천드린 구조화 방식이 있었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한 개 항목에 한 개 경험을 쓰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 개 항목에 한 개 경험을 쓰시고 경험을 썼다면 그 중심 내용, 내가 뭘 배웠다, 그럼 뭘 배웠다면 그 배운 내용을 쓰셔야 되겠죠. 이런 배운 내용을 통해서 내가 뭘 느꼈다, 뭘 알게 됐다, 배웠다, 연결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런 배운 점과 느낀 점을 통해서 내가 회사에 입사하면 어떤 부분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 어떤 직업인이 되겠다라는 걸 연결해서 쓰시는 게 경험의 구조화 방식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따라서 글을 쓰셔야지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타이핑을 치기 시작하면 글자 수는 엄청 길어지는데 핵심의 내용은 없고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도 명확하게 안 보일 경우가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점은 반드시 여러분이 유의하셔서 작성하셔야 된다고 수차례 강조를 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 맨 처음에 있는 빨간색의 경험을 소개하는 거고요. 파란색 구간이 본인이 이 경험,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알게 됐다, 어떤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았다,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요. 이걸 통해서 본인이 배운 점, 느낀 점이 뭔지, 이룬 성과가 뭔지를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이걸 통해서 앞으로 회사 생활이나 직무 생활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저는 안경을 좋아해서 안경을 자주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안경에 민감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안경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잘 썼던 건 어떤 거였냐? 구체적인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썼었죠. 예를 들면 니콘이라는 회사 거, 세이코라는 회사 거 여러 렌즈를 써봤지만 로덴스톡의 임프레션 모노2가 가장 저에게 편했다. 이런 자신의 경험들을 실제로 써보고 소모 비전에 입사하기 위해서 많은 상품 지식을 공부했고 영업력과 커뮤니케이션을 키웠고 그래서 이런 관련된 파워포인트로 해서 이런 성과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배운 점, 이룬 점.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런 경험들이 영업 직무에
내가 안경 쪽에서 영업을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내가 어떻게 회사 생활에 이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지까지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경험을 구조화시키는 4개의 방법들, 자, 보여드렸었죠? 이 4개의 방법들을 별 5개 치셨다가 나는 정말 이런 식으로 글을 구조화해서 썼나? 특히나 경험 구간을 구조해서 썼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포인트는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요거 진짜 항목의 취지에 맞춰서 썼나 점검해 볼 거예요. 사실 제가 강의에서 각각의 항목, 성장과정이 뭐 써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 점검할 때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사례들로 여러분이 혹시나 쓰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스의 사례보다는 쓰지 말아야 되는 사례들을 조금 더 부각해서 설명드리려고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보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쓰셨다면 이거는 수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장과정이에요, 여러분. 성장과정은 어떤 내용을 쓰는 거라고 했지요? 맞습니다. 성장과정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삶의 기준, 원칙, 생활시조 등을 쓰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이런 전공을 선택하게 됐거나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됐다면 선택하게 된 계기들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과정을 쓸 때 요양병원에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말벗도 해드리고 손 마사지도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손 마사지를 하면서 어른들에게 뭔가 힐링을 전하고 내가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진짜로 마사지사로서의 보람을 느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객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손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쓰게 된다면 사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내가 어떤 직업인이 될 것인지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사실 듣고 싶어하는 질문의 방향에 최적화돼서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윗단락을 보시면 어머니 얘기가 한참 쓰여져요. 어머니가 건강이나 보건 관련 간호사이셨기 때문에 했고 어머니한테 건강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엄마 때문에 병원이 익숙해졌어요. 한참 어머니 얘기하더니 아버지 얘기해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사업을 하셨고 아버지는 항상 성실하셨고 책임감이 있었고 이 성장 과정이 나를 위한 성장 과정이에요. 나를 소개시키기 위한 아니면 부모님을 소개시키기 위한 성장 과정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죠. 이런 형태의 성장 과정은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다음 성장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남들과 달리 빠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반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많은 서비스 직종에 근무하며 조직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였으며 회사에 취직해서 좋은 인식으로 빠르게 진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뒤늦게 학교를 진학해서 많은 경험과 선후배들과 원만하게 교류 관계를 가지고 학교 생활에 성과도 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네, 성장 과정을 작성하는 취지를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회사에서의 회사를 생활을 했던 성장 과정, 자신의 학교 생활의 성장 과정들을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죠. 이런 내용들, 목적이 없는 글은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격의 장단점 어떻게 쓰라고 했죠? 자,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맞아요. 성격의 장단점은 확실한 장점을 설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장점이 뭔지요. 또 여러분의 장점이 어떻게 회사 생활이나 직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쓰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단점이요. 여러분의 단점이 뭔지 그걸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하는지의 노력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성격의 장점과 단점은 자신의 강점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강점을 형성하게 된 배경 또는 이런 강점이 내가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단점이라면 이걸 극복하게 된 노력의 방법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제 장점은 친화력이나 배려, 친절함이에요. 베스킨라빈스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린이가 오면 어린이에 맞춰서 외국인이 오면 외국인에 맞춰서 그리고 번역기를 사용해서라도 하고 뭔가 친절하게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행동했다. 이런 친화력이나 친절함을 잘 발휘한 사례를 적합하게 쓰죠. 이렇게 해서 나의 친절함이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걸 쓰게 되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단점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잔 걱정이 많아서 내가 문은 잘 닫았나 냉장고는 잘 닫았나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재확인하는 습관을 통해서 걱정을 좀 덜 하려고 노력합니다까지 해서 노력하는 방법이 들어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성격의 장단점을 쓸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학창시절 반대표, 과대표를 맡아서 성실히 수행했고, 그쵸? 성실함. 새로운 도전 정신으로 선후배에게 칭찬을 받았고, 도전 정신. 장학금 수혜도 많이 받았으며, 갑자기 성격의 장단점을 얘기하는데 장학금. 즐겁게 항상 일을 하니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즐겁게 일해요. 그래서 나의 성격의 장점을 여러 가지 열거는 하시는데 뭐 하나 구체적 경험도 없으시고 그러한 장점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업무하는데 회사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연결 포인트도 없습니다. 이렇게 열거만 하시고 쓰시면 안 되고 한 개의 성격의 역량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연결해서 쓰시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하지만 제겐 끝맺음이라는 단점을 가지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다가 어느 순간은 확실히 제가 일을 시작할 때와 지금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자신에게 실망을 주곤 하였습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본인의 회고록을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단점은 뭐다? 이런 단점을 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한다. 라고 간결하게 단점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성격의 장점은 눈치가 빠르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점은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돼서 주변 사람보다 센스가 있다는 칭찬도 받고 분위기 메이커라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런 게 치기공 업무를 하는데 빠른 의사결정으로 연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쉬운 포인트 하나요. 잘 쓰셨는데 아쉬운 포인트는 뭐예요? 자, 내가 이렇게 센스가 있고 내가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게 치기공의 빠른 의사결정에 왜 도움을 주는지 그 연결 구간이 없어요. 그냥 나는 친밀하고 난 되게 센스 있는데 갑자기 의사결정 잘한대요. 연결이 안 되면 안 되죠. 아, 내가 이렇게 센스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뭔가 제품을 병원에 납품해야 되는 일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센스가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타인의 고민이 저의 고민이 될 때도 많아 저도 깊이 생각하고 혼자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어 돌아오는데 이 점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고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없죠. 그 부분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학창시절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항목이었습니다. 학창시절은 여러분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현장 실습의 경험을 학창시절에는 사례로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현장 실습의 경험 또는 관련된 분야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내가 얻은 전문성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 반드시 연결해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쓴 사례들은 대부분 학창시절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경험이 아니라 한두 가지 경험을 딱 픽하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업무에 연결될 수 있는 경험이었는지 정확히 서술해서 당신네 회사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도움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연결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요렇게 쓰셔야 돼서 사례를 보면 2018년 학예방학 8주 동안 현장 실습을 했는데 매장에서 고객님들에게 잘 하실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전체 흐름을 배웠습니다. 본사 교육을 통해서 미소 짓는 법, 스트레칭 하는 법 배웠고 실제로 고객 응대하는 걸 실제로 내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습생으로서 전화응대도 하고 예약도 하고 마무리 관리도 해서 전화응대할 때 친절히 받고 메모하는 거, 그 다음에 스케줄 더블로 되지 않게끔,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것들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 2회 테크닉 교육을 받으면서 원장님의 테스트도 받으면서 내가 뭔가 테크닉을 키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 현장 실습 가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배운 점들을 모두 다 학창시절에 경험에 써주게 되면 이게 온전히 내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어필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19살부터 다양한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 아니에요,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라고 쓰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백화점 판매, 아동복 판매, 유치원 차량 도우미, 카페 등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과 연령대와 고객을 만날 수 있었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할 때 왜 손이 더 나왔냐고 욕을 했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 하시면 안 돼요.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도 웃고 속립을 응대했대요. 자, 학창시절이 내가 다양한 걸 한 거를 뿜어내는 항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창시절에서 한두 가지 경험만 갖고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뭘 배웠고 그러니 어떻게 업무에 도움되겠다라고 연결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지원 동기 항목입니다, 여러분. 지원 동기는 내가 회사를 지원하는 이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회사를 지원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딘가에 내가 당신 회사에 관심을 갖고 당신 회사의 정보를 좀 찾아봤습니다 라는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직무의 지원 동기도 내가 왜 일을 하고 싶은지가 좀 포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원 동기를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쓰게 되면 어느 A 회사에 가도 쓸 수 있고 B 회사에 가도 쓸 수 있는 지원 동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동기 항목은 변별력이 내가 지원하는 이유들이 좀 명확해야 됩니다. 회사를 지원하시던 직무를 지원하시던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역량을 향상시켜 피로에 지친 고객들에게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피부관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피부관리사로 진로를 정하고 고객 응대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많이 땄습니다. 또 학예 현장 실습에서 원장님이 제안하셔서 주위에 근무를 했는데 눈으로 익히고 시범을 보여주시고 테크닉을 배워서 이제는 내가 정확하게 누구보다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어서 지원합니다. 내가 피부관리사로서 얼마만큼이나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할 수 있으니 지원합니다. 라는 지원을 명확한,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명확히 들어간 지원 동기를 써주시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학 시절 이론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실습을 통해 뷰티 서비스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역량을 길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로 피부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요. 공부를 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간 불확실성의 연속은 지원 동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회사.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 관련 지식을 쌓았고 실습을 통해 기술을 익혔고 그렇게 해서 세공도 해봤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세공했던 훈련들, 다양한 지식 중에서 어떠한 지식들을 발휘해서 내가 정말 이런 20대 고객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잘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로 마무리하셔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지원 동기는 아주 구체적 직무에 대한 이유, 선택의 이유, 이걸 잘할 수 있는 강점과 연결해서 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입사 후 포부입니다. 입사 후 포부는 수도 없이 얘기하죠. 추상적으로 나 당신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 한 몸 다 바쳐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회사에서는 어떻게, 업무적으로는 어떻게 성장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여러분의 계획과 실천 약속을 쓰셔야 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포부를 쓰실 때는 첫째, 매일 운동하여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장시간 서 있는 서비스 절차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료들과도 아주 분위기 형성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뷰티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라고 쓰시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여러분. 실제로 안 좋은 방식은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고 꾸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주얼리 시장의 트렌드를 개척해 나가고 감각적이고 따뜻한 감성을 지닌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말은 다 쓰셨는데 그 어떤 단어 하나에도 구체성과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입사 후 포부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한테 너무 많은 부분 강조했기 때문에 직무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성장 과정부터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의 항목에 적절한 분량들이 배치가 됐는지, 그리고 누차 설명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최종 확인한 것처럼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가 각 항목의 취지에 맞춰서 작성된 글인지를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예스와 노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모든 것들이 빠짐없다. 그렇다면 아주 자신 있게 서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 최종 점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